자, 아직까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공판도 지금 열리니까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명태균 얘기 조금 짧게 해고하고 다시 네. 전국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네. 명태균한테 공천 부탁하면서 돈을 준 여권의 정치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많죠. 엄청 많군요. 엄청 많고요. 어떡합니까, 이거? 예. 명태균은 정말 지금 돌아보면 네.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예요. 그리고 권력이 가장 가까이 권력을 만들었고 김건희, 윤석열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엄청난 힘을 받아서 아하. 각각 그 전국의 국정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실력자는 많네요, 진짜로.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엄청난 의미든. 실력자인데 당연한 비선 실세이기 그렇죠. 때문에 엄청난 국정농단이죠. 윤석열이 대통령이면 윤석열 대통령 옆에 김건희라고 하는 비선 실세가 있었고요. 예. 그 비선 실세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실행을 해 나가는 단계가 명태균이라고 보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신뢰감이 있으니까 여권의 정치인들도 명태균한테 계속 부탁을 하고 달라붙을 수밖에 돈 없는 주고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검찰이 천하람 개혁 네. 신당의 원내대표 소환을 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그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김영선이라고 하는 사람과 명태균 씨하고의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또 드러나게 됐느냐. 네. 그것은 이준석, 천하람, 칠불사 회동 이게 큰 계기가 됐고요. 그 사이에 칠불사 회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김건희와 김영선이 김영선 의원. 네. 수십 번에 걸친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 네. 그 과정 속에서 김상민이라고 하는 검사를 공천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도와주라. 네. 김영선이 있던 국회의원 자리에 김상민이라고 하는 듣보잡의 검사를 공천하려고 하면 현직 김영선이 검사였어요? 예. 현직 검사였죠. 예. 김영선이 돌지요. 도는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을 들고 이준석과 천하람을 만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가 김상민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게 이게 어떻든 불법이 됐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게 되면 공기업 사장과 장관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관 매직이고요. 매간 매직입니다. 예. 매간 매직이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인사에 개입하고 그리고 공천에 개입하고 또 창원 산단 등 네. 돈이 되는 국가 산업에 개입했으니 이 전체가 수렴청정입니다. 그러네요. 예, 수렴청정. 예. 이 내용 자체를 검찰이 수사 과정 속에서 나와버린 거죠.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사실은 이 수사는 오세훈 뭐 홍준표 이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공천 개입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껏 검찰이 수사한 명태균 게이트 제대로 했다고 봐야 됩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와버린 거죠. 아. 공익 제보자가 둘이 있었잖아요. 예. 강혜경, 김태열. 씨. 예. 이 두 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녹취에 관한 이야기, 조작된 여론조사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나와버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명태균의 핸드폰을 수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명태균이 핸드폰이 있는 곳을 가리키게 됐고요. 명태균도 참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예, 그런데 네. 이제 저기서 중요한 건 네. 공천 개입은 이제 다 드러났어요. 아 그러면 예. 저 중요한 거는 빼도 박도 못하죠. 본인이 그 김건희를 불러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쯤 하는 김건희를 겁니까? 불러 조사해야 되죠. 언제 하는 겁니까? 김건희를 불러 조사해야 되는데 이 공천 개입이 제일 중요하고 맞아요. 더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뭐죠? 김건희의 윤석열 정권인데 자꾸 김건희가 나와요. 김건희가 V제로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윤석열 당선 과정 속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의 네. 그 여론조사 조작에 연결이 되어 있고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홍준표하고 경선에서 이겼고 네. 그리고 이재명과의 그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공작이 있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이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았느냐 그 돈이
김영선 공천으로 주고받았다.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요거와 똑같은 패턴이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에게 있었다는 있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증거들은 거의 정황 증거나 이런 증거들이 확실한데 녹취도 지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김건희를 불러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고요. 이 검찰이 소환 안 할 수가 없죠. 인정할 겁니다. 저희가 한다고 여러 봅니까? 번 물었고 예. 대정부 질문에서도 물었고 법사위에서도 제가 직접 또 물었고요. 그랬을 때 법무부 차관이 이런 상황으로 소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높다고 계속했어요. 했군요. 그런데 그렇고 난 다음에 더 많은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 네, 단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좀 확보한 녹취나 자료도 있을까요? 뭐 공개 안 하셔도 되지만. 네, 추가로 확보한 것들이 있죠, 있죠. 당연히. 아. 예. 명태균 씨를 또 만나러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명태균 씨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명태균 씨 변호사들이 또 나와서 검찰이 숨기고 있는 것 같으면 또 다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네. 그 전에 벌써 저희들에게 들어온 자료도 많이 있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것은 아직 수사 안에서도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것을 더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 이창수 지검장이 이창수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명태균 게이트 확실히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라인이에요. 찐윤이에요. 찐윤입니다. 이들이 예. 또다시 무슨 장난을 칠지 모릅니다. 아니 대놓고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소환돼야 되죠. 그렇죠. 이번에 과정 속에서 윤석열이 바로 파면 선고 나야 이 수사는 계속 잘 될 수 있다. 제대로 될 이렇게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명태균 이 재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공판에서 명태균은 부인했고요. 김태열 씨하고 뭐 공소사실 인정을 했어요. 네. 오늘 두 번째 공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태열 씨가 왜 인정을 하겠습니까? 김태열 씨하고 강혜경 씨에서부터 이 세상 맞습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한 네. 거거든요. 김태열 씨는 이빨이 다 빠졌던 사람이에요. 아하. 김태열 씨를 저희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너무 여러 차례 명태균 씨가 차명으로 이런 여론조사 기관을 관리해 왔다. 그리고 김영선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보좌관 임명은 명태균 씨가 다 했다. 네. 실질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도 김태열 씨가 소장이라고 하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주인은 명태균 씨다. 그런데 이게 수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이번만 터진 게 아니에요. 그동안도 여론조사 비용을 받고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정 조작의 의심이 있고 이러면 신고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때마다 처벌을 누가 받았냐면 김태열 씨가 받은 아, 거예요. 그렇네요. 여러 번에 걸쳐 김태열 씨가 받으면서 이번만큼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만큼은 얼마나 무서운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무서운 정권입니까? 그들과 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자기네가 덮어쓸 수 없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계속되는 정치 놔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겠습니까? 김태열 씨의 말이 맞고 김태열 씨가 말한 것처럼 증거가 모두 나왔어요. 그렇죠. 예. 자, 결국 또 검찰이 수사기관 제대로 못한다면 특검법이 필요한데 네. 지금 거부권 행사돼서 국회에 좀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이게 언제쯤 진행됩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 이후에 진행되는 겁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파면이었기 지금은 때문에요. 파면이죠. 예, 파면이 제일 중요해서 예. 파면 날이 3월 11일부터 네. 3월 7일, 3월 11일, 계속 3월 했네요. 14일, 예. 3월 21일, 1일, 28일. 28일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윤석열 특검은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이것과 달리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네. 파면이 중요했기 때문에 파면 뒤로 미루고 왔던 건데요. 예. 지금도 이 파면 선거와 동시에 또 특검은 진행된다 할 이렇게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좀 댓글에도 그거 좀 물어봐라 의원님한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네. 7일, 14일, 21일, 28일 한 달이 지금 한 네. 달째 똑같은 방송을 지금 네. 질문을 반복하고 네.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모두 똑같은 의문이죠.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예, 아무도 지연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8명의 헌법재판관이 네.
파면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네.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왜? 너무 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영식 주심이잖아요. 네. 정영식 주심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 윤석열 사건부터 진행한다. 본인이 라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와중에 변론 기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짚어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그때는 초기입니다. 3월 7일 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계속 절차 관련한 것을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절차 관련한 것을 계속 넣고 있고 그런데 윤석열은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윤석열이 구속이 취소가 풀려났잖아요. 됩니다. 구속이 취소가 되고 이것을 즉시 항고해야 할 검찰은 즉시 항고하지 안 않죠. 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70년 만에 처음으로 날짜로 일자로 일로 구속일을 계산하던 그 관례가 그 원칙이 그 법이 이게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윤석열을 구속을 취소시키는 일이 맞아요. 생겼어요. 예.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모든 언론인이 아니 모든 법조인이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건데 지기현이 왜 저런 판단을 내렸지? 부장판사가요. 예, 부장판사가. 그러면 그동안 이런 일에 즉시항고라고 하는 것이 12번 아니 더 있었다 그래요. 네. 12번이나 있었는데 검찰이 웃긴 건 즉시항고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항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검찰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지기현 판사도 마찬가지고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즉시항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래서 상급심의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헌법재판관 8명은 이것을 파면을 인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파면을 인용해야 합니다. 선고날을 잡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뭐 박성재 변론기일이 잡혔다. 한독수를 먼저 한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짚어본 거에 의하면 8명 전부 다 이것을 파면이라고 인용 안 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법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다 이야기한답니다. 예. 다른 기존의 헌법재판관들도 이야기하고 헌법학자들도 이거는 파면이 안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쪽에서 집어넣는 게 통치행위이다. 통치행위. 예, 1. 예. 통치행위이다. 2. 내란죄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빼냈으니 이것은 헌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1. 통치행위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벌써 정리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고요. 판결도 있고 예, 판례도 있고. 내란죄를 뺐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하는데 내란죄는 정영식 재판관이 이거 내란죄 형사 사법적 영역이니까 그쪽으로 넘기지요. 네. 대신 내란 행위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것도 끝난 아닙니까? 거로 봐야 되는데요. 예, 이것도 다 끝난 겁니다. 예. 그리고 증거 관련해서 증거 정영식 이미선 뭐 등 전부 다 이것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벌써 피청구인이 동의한 것들만 증거로 네. 채택했다라고 그리고 이 증거에 관해서 우리가 다 판단할 테니까 걱정 맞습니다. 마라라고 벌써 다 재판관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파면을 선고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꾸 연기가 되고 이쯤 되면 의심 안 할 수가 없고 의심해야지 되고. 자, 그러면 예. 언제 이제 4월입니다. 오늘이 3월 31일이니까 오늘은 뭐 안 한다고 보면 네. 결국 믿기 어렵지만 4월 달 선거 그것도 지나갈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도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4월 18일. 예, 예. 어떻게 이번 주 내로는 가능한 겁니까?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에 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이번 주 내로는 선고 기일 잡고 이번 주 내로 파면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번 주 내로. 이것은 법조인으로서의 양심,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양심, 그리고 그냥 인간으로서의 양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네.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선의에 기댈 수만은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이 어떤 인물이고 직위원 판사가 있었고 그리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있었고 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이대로 볼 수만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마은혁 재판관을 근데 임명하지 않는 또 아주 초유의 반헌법적인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마은혁. 마은혁 재판관. 재판관에게 그 재판관으로서의 그 권한을 주라고 하는 가처분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의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을 저희도 공부를 하면서 네. 행정 소송에서는 가능한 거지만 헌법의 가처분 이렇게 임시 지위 부여하는 가처분, 네. 야 이런 것까지 상상을 할 수 없는데 지금 사실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 가처분은 신청을 예. 했으면 헌법재판관 벌써 신청해 놓았습니다. 아 그러면 심리를 예. 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빨리 거잖아요. 해야지 되는 거죠. 예. 이 심리는 빨리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심리를 빨리 할 것을 촉구하고요. 이미도 늦었습니다. 재판관 5명이 찬성을 하면 이것은 받아들여지게 그렇죠. 이거는 됩니다. 뭐 그럼 유기는 필요 없습니다. 예.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냥 그리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권한쟁의 심판을 이거 벌써 지난번에 다 한 거 아닙니까?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최상목 때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임명해라. 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어지지만 또 그것도 저희가 해놓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절차를 밟아서 해나갈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도 헌법재판소는 빨리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되겠다. 예. 그 초선 의원들 모임이나 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마 후보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뭐 중대 결심하겠다 이런 등등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내란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네. 진행되는 중대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질질 끌어왔어요. 네. 여기서 왜 질질 끌어왔을까? 신기한 것은 구속이 취소되었던 윤석열 대통령 나와서 변론 재개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리고 권성동 어느 날부터 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승복은 반란, 내란을 일으킨 곳에서 승복해야 되는 거죠. 네. 내란을 일으키고 불법 비상개업을 한 곳에서 승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뭘까? 그리고 윤상현 7대 1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맞췄다며 네. 한덕수 관련해 7대 1 맞췄다며 아주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네. 그리고 4월 11일 날 날짜가 잡힐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쯤 되면 헌법재판소에 누군가가 이들과 내통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정황이 언론인들로부터 잡히고 있는 것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국민의힘 아니면 윤석열 측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내통이 밝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것은 아니냐? 질질 끌고 있는 장본인은 아니냐라고 제가 경고합니다. 예.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뭐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인데 정치권의 세력에 의해서 임명받거나 지명받긴 하지만 재판관 아닙니까? 한 20, 30년 법관 생활했던 사람이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자신이 판단하라고 그 위치에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국민의힘 지명해줬으니까 국민의힘 다 얘기해버리고 하면 그게 무슨 법관 그러면 권성동을 시키죠 차라리 거기. 그렇습니다. 말이 됩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정치인도 뽑아서 넣으면 되지. 뭐하러 판사 그 오래 한 사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절에 네. 박근혜 시절에 5명의 보수 재판관이 있었고요. 네. 2명의 진보 재판관이 있었고요. 네. 1명의 중도 재판관이 있었다. 성향을 분류하면 그렇다는 그 겁니다. 성향 봤을 누가 때는 임명했고 뭐 이런 것들을 봐서 했겠죠. 네. 그렇지만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하잖아요. 예. 특히 그때 안창호라고 하는 저 재판관은 국가인권위원장 하는 그렇습니다. 그 재판관이 지금 성향이 자기 성향이 그렇다 하더라도 보수의 대표적인 성향이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으로 있을 때는 예. 보충 의견까지 달아가면서 이 사람은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어서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번 더 강조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본인의 소임을 다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중학생만 봐도 아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법관 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주문 다 뭐 쓰지 안 써도 되니까 모를 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네. 어렵습니까? 8명의 재판관이 흔들림이 없다라고 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판단하는 것을 보면 네. 5대3이 보입니다. 그래서 5대3 얘기가 나오는 그래서 겁니다. 나오는 거겠죠. 거기서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위헌이라고도 이야기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10일 정도 헌법재판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은 짧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깔려있는 뉘앙스는 뭡니까? 지금 그래서 한덕수를 다시 복귀시켰어. 그렇지만 당장 마은혁을 임명해야 돼요 라고 8명은 판단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덕수를 저희가 계속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헌법재판관 앞에서 4선, 5선, 6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4선, 5선, 6선 우리 5선 의원들이 요구했습니다. 만나자고. 한덕수에게 만나고 그리고 마은혁을 임명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다는 건 처음부터 임명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그러네요. 처음부터 윤석열 측과 내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도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위헌을 지속하고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을 4월 18일까지 질질 끌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저희는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요구했습니다. 네. 임명하라고. 4월 1일까지 사실 그 전부터 임명하라고 예, 이야기했죠. 임명을 계속 촉구했고 만남을 계속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질질 끌겠다고 하는 그 전에 숨은 의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 헌법을 위반하고 이 비상계엄과 불법 내란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리고 판단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대 결단을 여러 가지를 다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을 권성동 내란으로 법적 조치에 권성동이 오히려 법적 조치 받는 것이고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니까 다시 저희들이 법적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선동, 내란 옹호범은 누굽니까?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아니면 권성동입니까? 당연히 내란 옹호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것은 권성동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법적 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지난주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9제 선거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파기 자판 얘기도 하고 있고요. 윤학연 전 총리도 파기 자판 옳다 이렇게 썼다가 지우기도 했던데 어떻게 봐야 돼요? 파기 자판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한 이야기 있죠. 깜짝 놀랐어요. 파기 자판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쉽게 거고. 한다고 얘기하는 게. 예. 예. 파기 자판을 발언하면서 누구에게 주문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권성동 파기 자판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법관들에게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까? 대법원에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까? 대법원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파기 자판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권성동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또다시 윤석열 변호인단들과 아니면 그 관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왜 그런 파기 자판의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낙연 전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야권이잖아요. 이야기를 왜 하고 다니는 겁니까? 아, 제가 법사위입니다. 예. 법사위고 제가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최고위원 하는 동안 그리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총괄 상황실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엮어갖고 허위사실 유포로 엮어서 기소를 했죠. 네. 제가 다 따져봤습니다. 이번 판사가 말한 것처럼 기억이 맞습니까? 기억을 소환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윤석열은 김만배 몰랐다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김만배 몰랐다 그러고 자기 부인은 예. 손해만 봤다 그러고 예. 자기 최은순. 장모는 10원 한 푼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 어쩌려고 그러고 그럽니까 자꾸 그런 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명태균에게 뭐라고요?
명태균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요? 입만 띄는 그리고 거지. 대통령 돼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자기가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 그래놓고 육성이 나왔잖아요. 걔가 공관위원장인데 그게 윤상현이니까 걔한테 내가 세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육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바로 허위사실 유포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판사, 2심 판사가 이야기하듯이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를 잘 알았습니까? 라고 질문이 그거다. 네.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하위직 공무원이라 내가 잘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 이것은 1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짜집기한 그 사진. 사진. 골프 사진이라고 예, 하는. 이걸 골프를 부정했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진 자체가 조작된 거라고 하는 것들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다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그 국감에서 한 발언이죠.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죄로 판단해 준 거 아닙니까? 파기 재판이 거의 되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 주장을 하고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대법원에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참 파기 재판이라고 하는 말은 이번에 안타깝습니다. 파기 자판이라고 네. 하는 말은 이번에 거의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저도 네. 법조에 오래 있었지만 파기 환송이라는 건 뭐 가능한데 자판을 파기 환송은 가능하잖아요. 뭐 가능하죠. 많이 볼 수 있는데 법률심하고 사실심 네. 사이인데 자판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 2002년인가 자판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터 사실은. 한 번도 없었던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죄돼요. 만약 그 시간 안에 된다면 네. 상고를 기각할 겁니다. 그 네. 원하는 그 시간 내에 633인가 그러면 그 시간대로 하려고 하면 대법원에서 기각해 버릴 거예요. 네. 뭔 소리 검찰도 합니까? 포기했어야죠 상고. 예, 뭐하라 네. 합니까? 아, 그것도 저기 직위원 그거 내렸던 거 그거는 즉시 상고를 포기를 하더만 또 이거는 또 상고를 포기하지 네. 않네요. 심우정은 예, 즉시한 거 포기한 것으로 확실하게 직무유기고요. 의원님 직권남용입니다. 이렇게 이 네. 하나하나들이 다 기록이나 역사에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 책임 묻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나중 아닙니다. 아, 이제 바로 곧- 책임 묻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에서 네. 이와 관련해서 배당했고요. 다 저는 우리 후손들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제가 밑에 공수처장에게 직접 네. 법사위에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할 거냐? 고발인 조사할 거라고 답했고요. 네. 그리고 배당했다고도 답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관련해서도 영장을 계속 그 반려했었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검찰에서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할 때 또 실질 안 심사장에 나갔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또다시 물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아폰 관련한 삭제 이 내용은 내란죄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비아폰 삭제는 김성훈의 그 특수 업무 방해, 특수 공무 집행 방해, 그리고 또 직권 남용 이 과정을 통해서 비아폰 기록을 삭제하려고 하는 내란 동조 행위가 그러니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동조 행위까지 넣어서 김성훈은 또다시 처벌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영장 실질 심사도 되지 않게 하려고 나가면 경찰은 의견서를 낼 뿐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검찰이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가지 않은 것은 역사의 죄인이고 이 부분도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로 하실 것이다. 법적 조치되고 처벌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난도질했던 검찰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법적 잘못은 국민에 의해서 그리고 또 법적 책임을 우리가 묻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